네, 의원님. 네네.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닙니다. 오늘 제일 바쁜 날 하필 이렇게 네. 인터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화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화면도 못 보시죠? 네네네. 화면 작은 저기 뭐죠? 모바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제가 아, 방 제목을 아예 수석 네. 최고위원 이걸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기 내일부터 네, 당원들 투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투표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방금 한 네. 7시부터 저기 문자가 다 도착하는 것 같아요, 카톡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네. 방송에 네. 13번 눌러서 거기 연설하시는 우리 또 이현주 의원님 거 틀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접해 주세요. 제가 사실 조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조직이거든요. 네. 네, 당내 조직이 없어서 이렇게 당원분들의 자발적인 팬덤에 제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한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네, 네. 네. 저 의원님, 네, 지금 바쁘신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쉽게 갈게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보니까 댓글에서 내일 무슨 투표하나요? 하는데요. 아, 네. 내일 최고위원 예비 경선 권리당원 투표가 내일하고 모레하고 있어요. 네, 컷오프. 네네네. 1차. 그래서,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 전화, 오면, 네, 그게 전화로 오나요? 뭘로 오죠? 모바일로 오나요? 네, 카톡으로. 모바일로, 네네, 모바일로. 네, 네. 모바일로 오니까, 그거 이렇게 꼭 투표 부탁합니다. 이현주 13번입니다. 네. 제가 의원님 오늘부터 13번으로 부를게요. 네, 네, 네. 네, 나중에 또 본선된 번호 바뀌지만 네. 일단, 네, 네, 13번 감사합니다. 이현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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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네, 저기 우리 대표님 네. 왜 언제부터 인연이었을까요? 그것 좀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요, 제가 광명에서 국회의원 할 때요, 초선 재선할 때요, 네. 그때 대표님이 성남시장이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했어요. 네, 후보로 네. 네네.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상대가 전해철 의원이었어요. 오,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순진한 마음에 출마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대표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쪽 세력의 문재인 대통령 쪽 세력이 당시 당대표 쪽 세력의 어떤 라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측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 나오면 물론 그분이 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래도 젊은 마음에 그러니까 도전을 한 거죠. 도전을. 아, 용기 대단하십니다. 네. 네네.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저를 이제 막 왕따를 시키고 선거운동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러 막 가고 하면, 막 이렇게 이현주 만나면, 그쪽 캠프에서 막 이현주 만나면 공천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시도위원들 있잖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다 이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짜자자 나타나셨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네, 그래서 그때, 대놓고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래도 네. 은근히 도와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놓고 도와준 분이 딱 두 분 계셨어요. 딱 세 분이네요. 네네, 세 분인데, 한 분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님, 오호.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네. 네네. 네네. 그리고 한 분이 지금은, 저 의원으로 안 계신데, 임종성 의원. 네, 임종성.
네, 네, 네. 네. 요즘 네, 그분이 몸이 그래서 안 좋으시다던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사정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내놓고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님께서 저하고 식사도 해가면서 막 엄청 격려를 해주면서 힘내라고. 최고, 최고. 네. 네,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까지, 왜냐면 제가 그때 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렇게 멋모르고 사실 출마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안 되는 선거였지만, 그래도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막 왕따를 당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네.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식사도 밥도 사주고 하면서, 어허. 그 본인의 사람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지금 유명한 그 김용 씨가 김용. 네, 네. 김용 씨가 저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그분 굉장히 충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굴에도 그래 네. 보입니다. 김용.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와, 저런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굉장히 이렇게 큰 힘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도 큰 힘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아예 대놓고 저를 도와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성남에서 다른 네.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찍히셨을 텐데 사실. 그러게요. 네, 저를 그렇게 대놓고 도와주셨어요. 그래 너무너무 고마웠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 임종석이 아니고요. 임종성. 임종성이에요. 예, 성. 저기 네. 광주, 경기도 광주에 네, 임종성입니다. 임종성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쨌든 의리가 있는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의리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저께 기자회견을 제 방송에서 라이브 틀어드렸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마지막 쯤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님 사법 이거 진짜 사법농단은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네, 도와줘야 네, 된다. 네, 네, 네. 저 이 말에 그럼요. 너무 꽂혔습니다. 이분이다, 네네. 이분.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이 그대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럼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아마. 네. 물론 뭐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집권을 막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민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대표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닙니까? 저쪽에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사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 흔들어서 예를 들어서 끝까지 뭐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1심이라든가 앞부분에서 계속 흔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민들 사이에서 유죄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차피 돼도 날라가겠구나. 어차피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줘서. 네. 네, 그래서 선거 때 엄청난 기스가 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 1심에서 문제가 뭐 약간 애매한 사안에서 불리한 판결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그냥 뭐 어떻게 변호를 해서 법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돕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훌륭한 분들이 이미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자세한 소송 자료나 기록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어요. 그걸 보여주시기도 그럴 거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변호를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예.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저쪽이 그 사건을 전략적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전략 전술을 써야 된다. 그러면 법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법원의 여러 가지 위계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법원의 현재 상황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 집권할 수 있는 당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수세에 몰려서 우리가 그냥 야당이라고 만년 야당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저쪽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집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또 그러면 보여주는 것도. 네. 그럼요. 우리가 기세 등등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당이 집권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저 사람 잘못 건드려서 혹여라도 진짜 대통령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암시를 계속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전략적 판단을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신호를 줘야 되는 네, 거고요. 네.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싸움도 있고요. 법원하고의 어떤 수싸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응을 우리가 어떤 법적인 것들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뒤로도 어떤 우리가 대화할 건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가 볼 때 이 지도부는 뭐냐 일종의 전략 지휘부인 거예요. 전략 그렇습니다. 지휘부. 네. 네, 그래서 멀티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전략적인 지휘를 아주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경기도에서 이화영 부지사 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자료를 갖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협조를 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시죠? 네. 그죠? 김동연. 그런데 네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것을 왜 그러면 협조를 안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갖다가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변호사들이 가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도의와 도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당의 여러 인프라가 의원도 있고 다른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못 하세요. 네, 못 났어요 또. 네, 이걸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걸 막 하면 마치 자기 사건에 당을 이용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 네. 기사를 보고 대표님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런데 이거는 대표님 개인 사건이 아니고 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고 이걸 엉뚱하게 저들이 악용을 해서 만약에 제때 대응 못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당의 전략적 차질이 대선 앞두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어떤 의원님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그걸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표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의원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요 어떻든 간에 사실 혼자서 이렇게 끙끙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뭐 일일이 다 지도부가 코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전략 전술에 대한 지휘 이런 것들도 관리를 같이 함께 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법원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보면서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도 무언의 어떤 우리가 대세다 그리고 우리가 주류가 될 것이다 하는 신호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권 정당 가능성 있다는 걸 계속 시그널을 좀 주는 것도 진짜 네, 네. 전략이 좋습니다.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죠? 의원님? 네네네. 아, 그걸 캐치하셨다는 그 스마트함에 박수 네, 보냅니다. 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대표님. 진짜 수석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래서 네. 수석 가야 된다고 계속 지금 며칠째 네, 선동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의원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현주는 대표님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님에게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자신이 이재명 대표님하고 사진 찍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의존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친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님에게 의존해서 이재명 대표님의 득을 봐서 최고위원이 되고 또 그 분의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분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제가 보태줘서 네.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는 그 길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많은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 대표님께서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 혹시 그 부분 이 대표님의 이 현재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서 네.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보태서 더 풍부하게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민주당이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감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합니다. 의원님, 든든해요. 의원님. 네, 네. 진짜 네, 이 부분에 고맙습니다. 다들 박수가 나오는데 저도 박수 드리고요. 네, 네. 네, 저는 이제까지 13분 이래 쭉 봐도요. 네. 의원님처럼 이 부분을 짚어주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진짜 네. 아쉬웠거든요. 네, 네, 예, 네. 이거는 진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이거는 농단이지 이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네, 의원님들도 사법 리스크 이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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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말도 표현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갖다가 말고 다른 말을 좀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전략적 이건 이미 대선 국면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것은 대한민국의 40% 이상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인데 네.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이것이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어떤 사법부가 그 국민 주권자인 국민들보다 더 위에서 자기들 멋대로 이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재단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네. 네, 지도부에 우리가 거는 기대도 대표님한테 다 맡기지 말고 네. 우리 지도부들이 있죠. 지도부들이 알아서 좀 있죠. 각계 전투할 때는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집권 가능한 정당이다라는 걸 항상 이걸 있죠. 우리 네. 당원들도 중요하죠.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네. 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까지 네, 네, 제가 네. 2년 동안 최고위에 이를 보면 그냥 낭독하고 뭐 잘하셨지만 네. 이렇게 또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브리핑 네, 수준이라서. 그래서 네. 우리 의원님이 수석님이 되시면 네. 저기 훈한 말씀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네. 행동 강령 같은 거 있죠. 행동 강령. 네, 네, 이런 걸 네. 좀 해주시고 무조건 대권에 우리 대통령을 네.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거를 매일 네. 월수금에 좀 네.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권을 네, 향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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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브리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류. 네. 우리가 변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류인 거예요. 주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위축될 필요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제 장점이 뭐냐? 전 항상 당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니 뭐가 문제야?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거야. 네. 아우.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젊은 분들한테도 우리 민주당이 과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과거야, 과거.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 갈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젊은 분들이 정말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이런 정말 아주
이 형편없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볼 테니까 우리랑 함께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최고위가 이제 앞으로 행사가 쫙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네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특히 저는 또 눈여겨봤던 게 저도 부산이지만 의원님도 네. 영남 우리 네. 부산 쪽인데 지금 네. 원래 부울경이 선거 참패에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한 명이 당선된 거는 역사 이래 없었던 네.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표님은 그런 의중을 차마 말씀 못 하는데 우리 네.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부울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솔루션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 제가 대표님하고 저 출마하기 전에 영남 지역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영남 지역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하기를 대표님도 바라시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서 감축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수도권 열심히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최고위원들도 그래도 지방에 뭔가 이렇게 취약한 지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네, 되고 또 네. 저는 전국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동안 어쨌든 그 지역에서 정치를 했던 기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라 거기서 정치를 했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남구, 거기에 그죠? 네. 그리고 네. 또 영도구는 네. 고향이고 또 제가 사하에 제 지지자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 또 지난번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경선도 제가 박형준 시장하고 붙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록 이제 민주당은 아니었지만 이현주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현주가 어딜 가든 지지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제가 반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매우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네. 중에서.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갈 때 저는 이 영남 지역의 반윤 정서를 가진 보수층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민주 보수층을 민주당이 상당히 흡수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네. 진짜 파일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들과 관련해서도 또 몇 가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당장 우리가 엑스포 국정조사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필수입니다, 네네. 의원님. 그때 얼마나 엄청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엑스포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이 민주당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 나가면서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얼마나 엉터리로 부산을 가지고 울고 먹고 부산 장난치고. 시민들을 네. 속여왔는지를 기만해 왔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큰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끝나면서. 네. 그리고 네. 그 불경에 특히 부산에 조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고생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는 부울경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또 전략을 잘 짜서 부울경에 이분들이 또 힘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부울경 특징은 뭐냐?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이념적인 게 중요할 것 같지만요. 실은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목사니즘. 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집권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 당이 집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대권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대권을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어떤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서 그러면 영남하고 어떠한 또 플랜을 갖고 있을 것이냐. 당연히 호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네. 또 영남에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정확히 부분별로 너무 네. 잘 알고 계셔요. 제가 이래서 네,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의원님. 너무 네. 잘 알고 계셔서. 예, 네. 기자회견을 진짜 잘 들었는데요. 그 안에 그 네.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이제 네. 우리 요번에 출마하실 때 우리 대표님을 독대하셨다는 네, 네,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영남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그죠? 네, 네, 네. 그 민주 보수하고요. 네, 그런 네.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권 정당으로서 비전 이런 거와 함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그래서 사실 AI 산업이라는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요. 네. 그 얘기가 어제 보니까 대표님 그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네.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참 어제 그 우리 대표님 거의 대선 출정식 비슷한 그런 네,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 이런 교감을 가졌던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어. 제가 대표님이 이렇게 역시 다음 지도부에서는 대표님의 생각은 단순히 그냥 이 윤석열 정권하고 투쟁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투쟁만 잘해갖고는 정권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어떤 국면이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네. 만약에 이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러한 어떤 국면이 지금 두 번째 맞닥뜨리는 국면이라 네. 국민들이 처음 지난번 박근혜 때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더 이 눈을 갖다 부릅뜨고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쪽을 막 공격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줬냐면 그냥 이렇게 이 저들의 어떤 무도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냐.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당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이제 그럼 니들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게 그 능력, 네.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네. 또 비전, 그리고 그 네. 실용적인 노선, 뭐 굳이 보수냐 진보냐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지금 엄청 우리 쪽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네. 그렇게 또 하도록 만들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네. 중심에 우리 의원님이 계세요. 이 중도 네, 네, 네. 확장력에 네. 이번에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이 이 성관이 대단하시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확장성에는 우리 의원님이 제일 잘할 네.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네, 최고에 네, 네, 나오신 분 네, 중에.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당연히 제가 맡은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네가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오게 됐는데 그런데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저기 네, 의원님한테 저는 개인적인 어떤 솔루션은 뭐냐, 감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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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님 연설하실 때 네, 25만 원 이거 대표님 요번에 총선 때 하다가 네. 이 조역당이 그렇게 딱히 찬성을 안 하는 바람에 좀 아,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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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불길을 좀 다시 살려가지고 음,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 소상공인들 문을 닫고 있고 공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가심이 대표님 저기 우리 의원님은 어떨까 싶은데. 네,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개원 초장에 백분 토론할 때 나와서 그 얘기 한 적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그 재정을 좀 확장적 재정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정을 풀면 저쪽에서는 금리가
저기 물가가 올라가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래도 써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도 올라가지만 더 힘든 게 지금 경기가 침체가 같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때문에. 네. 미국하고는 네, 미국하고는 우리나라 상황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똑같이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볼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조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 25만 원 문제는 일시적으로라도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네. 우리가 재정적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이걸 풀면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100분 토론에서도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아, 저기 의원님 그 100분 네, 토론하니까 생각나는데 석유 네. 영일만 그게 네. 90%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래 말할 때 전국이 네. 들썩거렸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시간 이제 거의 이렇게 많이 네.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네. 당원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 네. 그 부탁 내지 네. 하소연 아니면 응원 뭐 이런 거 좀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묻어서 이재명 대표 파리를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 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왔으니까요. 저는 그분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연이 없어요. 이 당에서는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는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고요. 다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러면 내가 이 당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요. 다른 많은 후보들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보태줄 수 있는 후보, 네. 그죠? 네. 제가 보수층에 대한 부분들, 영남에 대한 부분들, 네. 어쨌든 정보도 제가 지피지기 상대를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또 2030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른 당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득을 볼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사람을 뽑자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돈 선거를 하지도 않고 조직이 없어서 이 당에 사실 조직이 없는데 당원분들이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큰맘 먹고 이렇게 그냥 배짱으로 네. 나오면 되겠지 하고 믿고 나왔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네, 당원분들이 사실 진짜 뭐 이게 걱정도 많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이원주 캠프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 생각해 주시고 그냥 혼자 찍지 마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날라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런 것들 많이 전달을 꼭 해주세요. 선거운동 꼭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 제가 오늘 센스 있게 그래도 후원 계좌 올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13번, 네, 내일하고 모레 권리당원 투표 꼭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네네. 내일 4시 40분부터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내일 행사는 대표님 어떤 스케줄이 있나요? 내일 행사는 저는 이제 행사 스케줄을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지금은 아마 지금 내일부터는 이렇게 이 투표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모레는 그게 있잖아요. 중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앙위원회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언중 6월 TV 네. 우리가 시청할 건데 네네네. 네, 언제쯤 그러면 시청이 가능할까요? 내일
토요일이나 이렇게 토요일 날 아, 네. 네네. 제가요. 아, 언중육골. 아, 제가 내일 원래 부산 가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원외위원장 워크숍에서 부산 위원장님들을 다 만났어요. 아, 네. 그래서 어머. 부산 일정은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내일은 제가 지역위원장들 그래도 중앙위원들 전화를 돌릴 생각이고요. 아, 그래야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울산에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언중유골 한번 제가 국회에 있을 거라서요. 네. 전화 돌리는 중간에 한번 제가 언중유골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간이 제가 되면 저한테 네, 카톡 시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중유골 그 시간을 갖다가 미리 공지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네. 꼭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 무조건 언중유골도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구독 이렇게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해님, 저 네네. 지방에 네. 다락방 같은 이 스튜디오 우리 연연 TV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제가 진짜 고맙습니다. 네, 연연 TV 화이팅 좀 해주세요. 네, 연희안 TV 화이팅입니다. 자, 언중유골 우리 13번 이현주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해님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